오늘의 시네마 천국. 악마 같은 연쇄살인마와 그에게 복수를 하려는 한 남자. 신작 악마를 보았다를 통해 복수극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봅니다. 엠마 톰슨이 직접 각본과 제작, 주연을 맡은 영화 내니 맥피 그 두 번째 이야기 속 숨겨진 썸씽류를 찾아봅니다. 20세기 전 세계 문화의 전설이 된 우드스탁 페스티벌의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영화 테이킹 우드스탁을 만나봅니다. 홍콩 영화의 기념비적인 작품 장국영, 왕조연 주연의 1987년작 천녀유혼까지 재밌는 작품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시네마 천국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네마 천국지기 장윤주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테마를 굳이 꼽아보자면 사랑, 그리고 복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도 그 두 가지가 인간이 가지는 감정 중에 가장 강렬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필름위를 걷다에서는 김지훈 감독의 신작 악마를 보았다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 혹은 연인을 잃은 주인공의 복수를 테마로 하고 있는 영화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영화 속에 이루어지는 복수극들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해 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어김없이 사건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거기엔 필연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게 되죠.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얼마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그 4명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보는 모양이야.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고통, 누구나 꿈꾸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강렬한 욕망, 복수. 니들이랑 똑같이 할 거야. 더하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궁극의 풍요. 오늘 이 시간 영화 속 복수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기억해둬. 점점 끔찍해질 거야. 재밌네. 한번 해보지 뭐. 인적이 드문 어느 한적한 도로. 그곳에 고장난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외딴 도로에 홀로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 이때 이를 발견하고 한 남자가 차를 향해 접근합니다. 차 빵꾸 났어요? 예, 견인차 불렀거든요. 눈길에 견인차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가만 있어봐요. 내가 바퀴 좀 봐줄게요.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여자를 대하는 정체불명의 남자. 괜찮다는데 잠깐 바퀴를 봐주겠다네. 그래? 그냥 견인차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 열어주지 말고 그냥 견인차 기다려, 알았지? 때마침 약혼자 수영과 통화하던 여자. 차가 완전히 다 주저앉았네요. 아, 감사한데요. 그냥 견인차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수연의 충고대로 남자의 도움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잠시 후 순간 무서운 살인마로 돌변해 여자에게 덤벼든 남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며 결국 살해하고 말죠. 시체조차 수습되지 않는 상황.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수현. 여기 빨리 와봐. 알았습니다. 잡았습니다. 국정원 소속 경호원인 그는 정작 약혼자를 지킬 수 없었다는 사실에 슬픔보다 살인자를 향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차원이 다른 색다른 복수를 준비합니다. 미안해, 주연아. 약속을 못 지켰네. 너무 늦고 약속도 못 지키고. 근데 주연아, 이것만은 약속할게. 네가 받은 고통 그놈한테 1000배, 10,000배 돌려줄게.
매 작품마다 스타일리시한 연출을 선보였던 김지훈 감독. 그는 이 영화에서 스릴러란 장르를 내세웠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추적하고 미스테리를 쫓아가는 기존의 영화들과 방향을 달리합니다. 철저히 피해자의 지독한 복수심에 초점을 맞춘 영화는 평범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악인으로 변하는지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던집니다. 불 같은 광기와 또 얼음장 같은 광기의 충돌을 다룬 영화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서로에게 자기가 당한 또 가족들이 당한 이 고통을 서로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복수극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코믹 잔혹극 조용한 가족부터 코미디 반치광, 색다른 공포 장화 홍련, 느와르 달콤한 인생, 그리고 김치 웨스턴이라 불렸던 최근의 놈놈놈까지 단 한 번도 장르에 반복이 없었던 김지훈 감독은 이 영화에서 단순히 스릴러란 장르의 법칙을 선택하는 대신 두 사람의 충돌, 그리고 복수라는 원시적인 감정과 극단적인 폭력에 따라 극을 이끌어갑니다. 여기에 벌써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춘 이병헌과 10년 만에 재회한 최민식의 에너지가 더해지죠. 연출의 방식도 물론 워낙 스타일리시한 그런 어떤 연출 방식을 또 그분의 색깔인데 스타일리시한 느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그 내러티브나 드라마를 더 많이 생각하면서 이번 작업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GPS라 캡슐. 한편 수연은 경찰의 도움 없이 용의자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수고했어.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그 4명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보는 모양이야.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에 용의선상에 올랐던 전례도 있고 말이야. 전직 경찰이었던 약혼자의 아버지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수현. 그는 지체 없이 용의자들을 차례로 찾아 나서고 처절하게 응징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기억나? 정말 몰라. 그렇게 용의 선상에 오른 자들을 하나 둘 지워나가던 수연은 이제 남은 단 한 명의 용의자를 남겨둡니다. 약혼자를 살해했을지도 모를 이 남자의 이름은 장경철. 수연의 레이더망에 걸린 이 남자는 한 마리 짐승인 동시에 사냥꾼과 같은 캐릭터입니다. 버스 끊기셨구나. 어디까지 가세요? 네? 어디까지 가시냐고. 성민 아파트요. 성민. 뭐 이렇게 가는 길은 아닌데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니까 타세요. 내가 태워다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타세요. 정말 어두운 괜찮아요. 골목 먹잇감을 노리고 언제든 소나기에 넣으려는 사냥꾼. 괜찮아요. 타요. 이 영화의 원제가 사냥꾼의 밤이었던 건 역시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네? 아니에요. 왜? 네? 왜 이렇게 똥 씹은 얼굴 하는 건데? 이런 거 처음 봐?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 살인마 경찰. 마침내 수연은 이런 경찰의 소재지를 알아내고 혹시라도 그가 남겼을지 모를 증거들을 찾아 나서는데 뜻밖의 그곳에서 발견한 주인 없는 물건들을 보고 경찰이 죽인 사람이 한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생각보다 더욱 악독한 상대. 그런데 이때 수연은 더러운 하수구에서 죽은 약혼자의 반지를 발견하고 그의 분노는 이제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너 경찰이니? 그리고 드디어 마주하게 된 두 사람. 약혼자를 끔찍하게 살해한 놈을 바로 눈앞에다 둔 수연.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던 그는 복수심에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맞나 보네.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빨리 찾아? 기가 막히는구만. 니들이 아직 내 신상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수연을 두고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살인마 경철. 두 사람은 이제 마치 두 마리 짐승처럼 엉켜 싸우고 수연은 경철을 소나기에 넣게 됩니다. 그러나 수연은 경철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그에게 캡슐을 먹여 다음을 기약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존 복수극과 이 영화의 다른 점. 단순히 죽이는 걸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자의 심정. 저기 잠깐만. 나가지 말고 기다려요. 응급조치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약한 척해? 이제 시작인데. 기억해둬. 점점 끔찍해질 거야. 어떤 그 고통 속에 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인과관계를 떠나서 결국에는 고통만이 남는 그 잔인한 폭력으로 묘사로 시작해서 어쩔 때는 유희 같기도 하고. 폭력을 통한 복수. 이는 공권력을 통하지 않고 벌이는 개인의 복수극에 관한 이야기도 됩니다. 단순히 법적 처벌만 가하는 공권력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범인을 처단하는 복수극들. 이 영화들은 철저히 내가 만일 피해자라면 어떻게 복수를 할까라는 가정에서 출발해 법이 아닌 감정적 해소를 위해 개인의 처절한 응징을 다룹니다. 관객은 이를 통해 타협 없이 극한까지 가는 복수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게 되죠. 형부 나예요. 나 형부 마음 잘 알지만 그 일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이런다고 언니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 찾아서 어떤 처벌 가한다고 해도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복수 같은 건 영화에서나 하는 거지. 그놈은 그냥 미친놈이잖아요. 미안한데 세연한테 해줄 말이 없어. 왜 해줄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일 그렇게 의미 없지 않아. 또다시 풀려난 경철. 즐기는 거지. 사냥할 때 느끼는 그 짜릿한 쾌감 말이야. 먹잇감의 고통을 즐기는 거지. 응? 사냥놀이 하는 거네.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하고 경철을 다시 놓아주는 수연. 경철은 친구로부터 수연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제 본격적인 사냥 게임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재밌네. 한편 경철의 위치를 파악한 수연. 소리도 없이 어떻게 들어왔어? 어떻게 생긴 놈인지 궁금했는데 괴물 같지는 않네. 그곳에서 수연은 경철을 도운 친구를 발견하고 손, 발, 머리 순서 맞지? 니들이 한 대로 똑같이 할 거야. 더 하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피해자의 고통과 똑같이 되돌려 주려 하죠. 복수는 복수를 낳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끊이지 않는 고리. 악마 같은 경찰을 쫓던 수연.
어느새 자신 안에 있는 악마적 본성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내재된 인간의 본성인 폭력성을 나타낸 영화들이 있습니다. 서부국 와일드 펀치에서 샘 파킨파 감독은 폭력을 극단적인 화면으로 표현해 폭력 미학의 거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리고 평범한 삶과 폭력의 상관관계를 물었던 데이빗 크로넨버그 감독의 폭력의 역사는 과거의 폭력성을 감추고 살던 남자가 선의의 폭력을 계기로 다시 그 세계에 빠져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구조를 지배받는 폭력이 아닌 개인사적으로 드러나는 폭력성을 되묻는 영화였습니다. 한편 캡슐을 제거한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찰. 수연은 오리무중에 빠진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일어나.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내 친구 어디로 갔을까? 너 진짜 그 잘못 건드린 거야. 키스 받은 만큼 꼭 되갚는 야. 타오르는 광기와 얼음장 같은 냉기의 충돌. 악마 같은 남자를 쫓다 문득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보게 된 한 남자. 복수를 꿈꾸는 그가 보게 될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페르소나라고 표현하죠. 이젠 김지훈 감독하면 자연스럽게 이병헌 씨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달콤한 인생 놈놈놈에 이어서 이번 작품까지 정말 이병헌 씨가 김지훈 감독의 확실한 페르소나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자, 다음 코너는 영화 속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보는 코너, 바로 썸띵 뉴인데요. 오늘 만나보실 작품은 배우 엠마 톰슨이 직접 각본과 제작의 주연까지 맡은 영화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작품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고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지당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매번 또 새로워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영화의 본연적 의무이자 사명.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는 영화 속 썸띵류를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 즉 유머, 영어로는 내니. 서양 영화에는 유독 내니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게 상큼한 내니에서부터 아이들뿐만 아니라 두근두근 엄마의 가슴까지 설레게 하는 꽃미남 내니. 또한 마마뿐 아니라 외부의 그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을 든든한 보디가드형 내니까지 말이죠. 하지만 지금껏 이런 내니는 없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개구쟁이 녀석들을 순식간에 순한 양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돼지까지 춤추게 하는 기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 그 어떤 말썽꾸러기도 단숨에 착한 어린이로 만드는 그녀의 아주 특별한 교육법을 만나봅니다. 내니 맥피 2 유머와 마법소동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의 한 농장. 이곳엔 전쟁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엄마와 그런 엄마를 도와 돼지들을 잘 돌보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그 평화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Where are we? Here we are then. In fact, it's the British Museum. Pooh. 딱 보기만 해도 까칠해 보이는 남매. 바로 전쟁을 피해 이곳으로 피난 온 사촌들입니다. You can't stay here. They're rude. That's rich. Comes from someone who clearly doesn't even know how to wipe his own bottle.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더니 결국 이 난리가 나는군요. 혼자서 셋을 돌보기도 벅찬데 거기에 둘을 더 보탰으니 이 엄마 어쩌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를 찾아온 한 사람,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내니 맥피입니다. I am Nanny McPhee. Thing is, I haven't hired a nanny. Everything's under control here. 엄마의 말과는 달리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 상황. Please, may I have your attention?
I am Nanny McPhee. 결국 그녀가 나섭니다. Was that supposed to impress us? 글쎄, 그건 두고 봐야 알겠죠. What's happening? 아니나 다를까 심상찮은 지팡이 소리와 함께 몸 따로 마음 따로 움직이기 시작한 아이들. Stop it! Please! As you apologize for hurting each other and promise to stop fighting. 이쯤 되면 제 아무리 말썽장이라도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겠죠. I'm sorry. 그렇게 단숨에 제압된 아이들, 이게 바로 마법 유머 내니 맥피의 아주 특별한 교육법입니다. These children require 5 lessons. Lesson 1, to stop fighting, is complete. 자, 그럼 슬슬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I presume we'll be sharing with Cyril? I'd rather share with the goat. I'd rather share with Geraldine. And I'd rather share with... 딴 건 몰라도 잠은 절대 같이 못 잔다는 아이들. Are they sharing? Yes, they're sharing very nicely. 하지만 내니 맥피는 그 역시 수월하게 해결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A bit big for his bed. But I don't mind. 기묘한 마법만큼이나 독특한 외모를 가진 내니 맥피. 센서 앤 센서빌리티 등에서 우아한 모습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배우 엠마 톰슨은 완벽한 내니 맥피로 거듭나기 위해 이중 틀니를 끼는 등 매번 2시간 반 이상 걸리는 특수 분장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본의 기획과 주연까지 맡았으니 이 영화에 대한 그녀의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한편 야심한 시각 땅굴을 파는 한 남자. 큰 빚 때문에 호시탐탐 농장을 팔아버릴 기회를 엿보는 아이들의 삼촌인데요. 그런 그가 왜 돼지를 풀어주느냐? 그것은 바로 다음날 아침 돼지를 팔기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There's a hole! They're all gone! Move! 돼지를 못 팔면 농장도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 아이들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바로 그때 또 한 번의 지팡이가 울리고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Country life would be quite so entertaining. 날렵한 다이빙에 이어 우아한 수중 발레까지 선보이는 돼지들. 신기하긴 한데 말이죠. 이거 이렇게 되면 돼지 잡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 5 아이가 똘똘 뭉쳐 힘을 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죠. 퍼펙트! Lesson 3, to help each other, is complete. 내니 맥피 덕에 이제 제법 친해진 아이들. 하지만 그때 불청객 필 삼촌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It's a telegram. 게다가 그가 전해준 것은 바로 전쟁에 나간 아버지의 전사 소식. 망연자실한 엄마는 그만 농장을 팔아버리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What are you doing? You know what I'm doing, darling. But it's not dead, you know. What? 하지만 도저히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노먼. He's alive. I just know it. There might be a way. What? My father. He's very high up in the War Office. Exactly. He'd be able to find out quickly. How do we get to him? I don't know. We need help. 결국 사실 확인을 위해 내니 맥피와 함께 런던으로 떠나게 됩니다. Well, I've got to read it, haven't I? 하지만 그 사실을 엄마에게 알릴 수는 없고 A mouse under the chair. 아이들은 어떻게든 노먼이 돌아올 때까지 계약을 막아보려 애쓰는데요. 아빠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맥피와 소년들. 하지만 런던 가는 길은 멀기만 하고 앞을 막아서는 장애물 또한 한둘이 아닙니다. 농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아빠를 찾기 위해 떠난 파란만장한 모. 과연 그들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까요? 내니 맥피 2 유모와 마법소동이었습니다. I am Nanny McPhee.
그러나 뜨거웠던 1969년의 여름. Peace, love, music, and how we live with our environment. 그들은 그곳에서 평화와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And other fellow race and countries and cultures. 인종도 성별도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말이죠. I think it will live forever. The legacy of Woodstock. 아직까지 전설로 내려오고 있는 1969년 첫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드디어 이안 감독을 만났는데요.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50만 젊은이들의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기까지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를 담은 영화 테이킹 우드스탁입니다. 대출금 때문에 은행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모텔. Delmonico Resort. Oh, it's a resort now? The summer season's coming up. I honestly do have some real money.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활약하던 엘리엇은 파산 직전에 부모님을 돕기 위해 이곳 베델에 내려와 있는데요. 도무지 모텔을 되살릴 방도를 찾을 수 없던 그때 그는 반가운 기사 하나를 발견합니다. We were all hoping to score some tickets and go over for it. Could have been beautiful. 바로 최고의 스타들이 캐스팅된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장소 문제로 취소됐다는 건데요. 소식을 듣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엘리엇. Can you connect me with something called Woodstock Ventures in New York City? Gentleman by the name of Michael Lang.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우드스탁 관계자들이 이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I live down the street from you, man. We played stickball. 게다가 어린 시절 친구가 축제 기획자라니 뭔가 잘 될 것 같죠? 하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바로 그때 나타난 드넓은 농장. I've always been a big supporter of Elliot here in Bethel, and I always enjoy his music festival every summer. 더군다나 농장 주인은 물론 축제 기획자들 또한 무척 호의적입니다. It's beautiful. Now, I know it's going to be something of an imposition, but we're more than willing to do anything. You say you want to use these fields here? You'll clean up after yourselves, I'm hoping. Of course. 그렇게 해서 무산될 뻔했던 첫 번째 우드스탁 페스티벌은 우드스탁이 아닌 베델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Good. Wonderful. Ashton, we prepared the festival. Your place looks pretty cool. Well, it depends on how you define 파산 직전에 놓였던 엘리엇의 모텔 또한 기사 회상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In advance. Open it. 난생 처음 만져보는 큰 돈에 깜짝 놀란 부모님. 그때부터 축제에 참여할 수많은 손님을 맞을 준비에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Your mother says we can triple our money. 3 times the rooms. You're kidding me. They don't seem to mind. Honest. 하지만 아무것도 없던 시골 마을에 수십만이 즐길 축제 무대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데요. When Hendrix lights up, there won't be a bird left in Sullivan. 감독은 영화가 우드스탁 개최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이처럼 분할 화면으로 다양한 준비 과정을 담아내며 당시 상황을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드디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페스티벌. Wonderful, isn't it? 히피들이 몰려든다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던 주민들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Well, these kids are fantastic. I've heard more thank yous and pleases in the past 3 days than I've heard in a lifetime from those schmucks.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들면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워낙 작은 시골 마을이었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식수와 잠자리. 게다가 보안 문제까지 생겨 골머리를 썩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엘리엇을 찾아온 한 사람. How can I help you, miss? You do need some real security around here. And you're real security? 참전 용사 출신인 자기가 이곳의 보디가드를 맡겠다고 자청하는데요. What kind of help? 아무리 봐도 독특한 캐릭터의 남자. 이 영화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이런 작지만 존재감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The movie stars, but they're fantastic, fantastic actors. Not just that, we have like 10, over a dozen
of those characters. Even some bit parts are really worth watching. I'm really having a great time. 코미디언 출신으로 이 작품이 거의 첫 데뷔작인 주연 디미트리 마틴은 물론 고집스러운 노모 역의 이멜다 스톤도, 참전 후유증을 앓은 친구 역의 에밀 허시 등의 연기가 각 캐릭터를 잘 살리면서 작품의 내실을 채웁니다. 한편 어느 날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파. What's happening? Didn't you hear? It's free, man. Concert's free. 기자회견에서 음악은 누구에게나 자유라고 말했던 엘리엇. 그 말이 와전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 버린 것인데요. 심지어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페스티벌 장소. 하지만 정작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더없이 즐거운 모습들입니다. 월남전의 상처와 급심한 인종차별 등으로 더없이 혼란스러웠던 1960년대의 미국. 하지만 히피들은 그 속에서도 평화와 사랑을 노래했는데요. 이완 감독은 특유의 세심한 연출력으로 당시 히피 문화를 완벽히 재현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는 우드스탁 페스티벌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변화를 겪는 사람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부모님을 위해 살아온 엘리엇. 하지만 그 역시 이제 축제를 통해 조금씩 신경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젠 아예 마을 전체가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되어버린 상황. 그 속에서 엘리엇 역시 가슴에 묻어두었던 짐을 털어버리고 드디어 축제를 즐기게 되는데요.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몸으로 부딪히고 젊음을 만끽하며 삶에 좀 더 당당히 맞서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지미 핸드릭스, 제니스 조플린, 산타나 등 당대 최고의 뮤지션들이 참여했던 우드스탁 페스티벌. 하지만 그들의 공연보단 1969년 여름 뜨거운 가슴으로 축제를 즐겼던 사람들의 열정을 담아냄으로써 우드스탁의 참 모습을 그린 영화 테이킹 우드스탁이었습니다. 영화는 1936년의 독일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독일을 쥐고 흔들던 독재자 히틀러는 베를린 올림픽을 나치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데요. 이에 반대한 수많은 국가들이 올림픽 참가 거부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프랑스 국가대표팀 권투감독 존 까발리에는 자국 선수들을 이끌고 베를린행 기차에 몸을 실는데요. 그는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유태인 가족이 게슈타포에 쫓기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들의 독일 탈출을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심한 감시를 받게 된 까발리에는 여러 가지 불상사가 겹치면서 결국 공경에 빠지고 맙니다. 프랑스와 서독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개봉 당시 550만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데요. 특히 극 주인공 장폴 벨몽도는 1960년 프랑스와 트리포가 각본을 쓰고 장리 고다르 감독이 연출한 누벨바그의 대표작 내 멋대로 해라를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찌그러진 코가 말해주듯 그는 젊었을 때 실제 권투를 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전직 권투 선수이자 권투 감독으로 등장한 이 영화 속 주인공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펼치는 신랄한 사회 풍자, 거기에 모든 것을 갖춘 진정한 에이스의 영웅담을 다룬 영화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습니다. 지금의 한류처럼 한때 아시아 영화계를 평정했던 거센 열풍이 있었죠. 바로 홍콩 영화 붐이었는데요.
오늘 닥터즈의 올디스 버 구디스에서는 바로 홍콩 영화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두 배우 장국영과 왕조연이 함께 출연했던 작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홍콩은 물론 한국 청소년들까지 밤잠을 설치게 했던 두 배우의 대표작 천녀유혼. 그 속엔 또 어떤 얘기들이 숨겨져 있을지 지명혁 박사의 명쾌한 해설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명작의 길잡이 지명혁입니다. 1980년대 홍콩 영화는 크게 암흑가의 이야기를 다룬 무협 액션, 강시와 귀신이 등장한 호러, 이렇게 두 장르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홍콩 특유의 뛰어난 액션과 달콤한 로맨스, 거기에 귀신이 등장하는 신비한 판타지까지 적절하게 섞어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1987년작 천녀유혼인데요. 장국영과 왕조현 두 배우의 앙상블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감상하시죠. 으슥한 산자락에 버려진 절. 깊은 밤, 인적이 드문 이곳에서 한 남자는 미모의 여인과 사랑을 나눕니다. 하지만 그때 스산한 기운이 몰려온다 싶더니 남자를 덮치는데요. 대체 이 수수께끼 여인과 오래된 절에 숨어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먼 길을 걸어 마을에 도착한 이 사람은 세금 수금한 영채신입니다. 그러나 비에 젖은 장부는 엉망이 되어 난감한 상태인데요. 결국 수금은 물 건너가 버리고 설상가상 돈이 없어 노숙을 면치 못하게 된 이 남자. 우선 마을 사람이 가르쳐준 난역사에서 하룻밤 묵기로 하고 걸음을 돌립니다. 왠지 사람들의 반응이 영 깨름직한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난역사에 도착한 영채신. 그는 낡은 절 안에서 잠잘 때를 찾아 돌아다니는데요. 그때 조용히 그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정체 모를 여인과 함께 온갖 해골들이 살아 움직이는 절이라니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편 절 근처 계곡에서는 한 남자가 여인에게 홀리고 맙니다. 낭창한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로 남자들을 유혹하는 이 여인. 사실 그녀의 정체는 귀신인데요. 그렇게 또다시 한 남자가 흉측하게 피살되는 그 시각. 이곳 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영채씨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에 본능적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가야금을 타는 여인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리게 되죠. 我發生啊！我幫你執返佢啊！小姐，你個面色咁蒼白。本來我唔應該推開你嘅，不過如果唔係咁，我就會噴到你成面都係啦。我好凍啊！ 피살된 남자들에게 했듯이 영채신을 유혹하려는 소천. 그러나 선량하고 순박한 남자의 본심을 파악한 그녀는 그를 살려주기로 합니다. 睇嚟呢個人都幾善良，可惜你嚟錯咗地方。 그때 피살된 동료의 복수를 하기 위해 고도의 권법을 구가하는 연적하가 뒤를 쫓습니다. 我引開個胡鬚佬，等佢捉到我嘅時候，你咪乘機甩身咯。 소천의 정체를 모르는 영채씨는 연적하를 유인하여 그녀를 도와줍니다.你是好人，以後不要再來斬我，小事。 이렇듯 평범한 남자와 귀신과의 사랑을 다룬 이 영화는 1766년 중국 청조시대의 괴담집 요제지이에 실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80년대 홍콩 뉴웨이브를 대표하는 감독 겸 제작자 서극의 공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는 1983년작 촉산을 통해 홍콩 특유의 특수 효과를 확립시킵니다. 이는 천녀 유혼에서 빛을 발하는데요. 움직이는 해골, 디테일한 요괴의 형상, 그리고 매력적인 밤의 장면에서 사용된 적절한 특수 효과들은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날 것만 같은 배경적인 요소에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영채신이 찾아오자마자 요괴의 기척이 나고 그의 다급해진 소천은 그를 물통 안으로 숨깁니다. 예복을 입어보는 소천은 머지않아 요괴의 대왕 흑산노야에게 시집을 가게 될 처지인데요. 여기서 소천이 입은 아름다운 의상은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때 물속에 숨어있던 영채신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는데요. 계속해서 눈치 빠른 요괴들에게 의심받고 있던 찰나 민첩하게 몸을 날린 소천의 대처로 둘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렇게 영화 속 최고의 명장면이 탄생합니다. 물속에 숨어있는 영채신이 다른 귀신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입을 맞추어 공기를 전해주는 이 장면은 천녀유혼의 최고 명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명장면으로 회자되는 이유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서스펜스적인 요소와 더불어 에로틱한 영상미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홍콩 금장상 영화제의 최고 음악상에 빛나는 중국풍의 환상적인 음향은 영화의 분위기를 한층 더 신비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만남이 이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진 둘은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날이 밝기 전에 먼저 떠나버리죠. 小事呢？嗰個女仔我識得佢噶，佢一家人住喺蘭藥寺後邊嘅。嗰度已經冇人住啦，蘭藥寺後邊係亂葬崗。 뒤늦게야 연적하로부터 그녀가 귀신이라는 믿지 못할 사실을 알게 된 영채신은 망연자실합니다. 결국 그녀를 잡기 위한 미끼가 되어 숨어있던 영채신은 정체를 알고 처음 만난 소천을 보자마자 혼비백산하는데요. 자신을 경계하는 영채신에게 그녀는 제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怪獸老老所逼，佢係呢度一棵千年樹妖，而我本來出身官宦之家，因為被奸人所害而死喺路上。家父就暫時將我屍骨埋喺一棵老樹下邊，老老就借住我屍骨係個勾引男人吸取陽氣。 모든 것을 알게 된 그는 사랑하는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긴 혀를 가진 나무 귀신의 기습을 받게 되는데요. 연적하까지 가세하여 거대한 나무 귀신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 요괴의 마력을 없애는 데 성공. 하지만 소천은 결국 나무 귀신이 있는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물 흐르듯 진행되는 액션과 다양한 특수 효과를 자유자재로 구사한 것은 정소동 감독의 큰 장점이죠. 특히 아름다운 중국의 전통 의상은 최첨단 특수 효과를 잘 살려낸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바람과 공기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펼쳐지는 섭소천의 의상은 영화의 색채 감각을 끌어올린 것은 물론 최첨단 특수 효과를 중국 문화 양식과 잘 조화시킨 결과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천을 납치한 것은 다름 아닌 요괴의 대왕 흑산노야. 소천을 구하기 위해 두 사람은 지옥까지 찾아왔는데요. 화려한 공포의 방으로 묘사된 지옥에서 벌어지는 피할 수 없는 혈투. 비록 귀신이지만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남자. 무엇도 두렵지 않은 이들의 사랑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천녀유혼을 연출한 정소동 감독은 이후 소강호, 동방불패와 같은
무협 액션 영화를 꾸준히 선보였습니다. 그는 차기작을 통해 할리우드 중심이었던 액션 제스처를 동양의 문화가 담긴 주제와 제스처로 점차 변화시켜 나갔는데요. 그러한 노력은 동양 영화 발전은 물론 차후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천녀유혼이 조만간 한중 합작으로 부활될 전망이 보인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작품이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홍콩 영화의 역사상 한 획을 그은 기념비적인 작품 천녀유혼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시네마 천국이 준비한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영화들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한석규와 심은하의 연기가 인상적인 영화죠. 8월의 크리스마스 OST와 함께 좋은 밤 되세요. 이제 너를 남겨두고 나 떠나야 해. 사랑도 그리움도 잊은 채로 고운 너의 모습만은 가져가고 싶지만 널 추억하면 할수록 자꾸만